얼마나 줄었길래 난리일까?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정말 거래가 죽었나? 한번 실거래가 내용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9.13 부동산 대책 핵심. 자, 9.13 부동산 대책 전후로 해서 지금 시장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상황인데 9.13 부동산 대책의 모든 관계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규제안으로 나왔죠. 크게 세 가지. 종부세 강화. 자, 이거 처음에 정부안이 약하다고 비판이 나오니까 완전 강하게 만들었죠. 자, 어느 정도 강하게 만들었냐? 공정시장가액 폐지했고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세율 80% 가까이 인상을 했더라. 게다가 세부담 상한도 300%로 늘려놨더니 자, 이거 잘못하다가 큰집 맘먹고 투자 한번 했다가 종부세로 돈 다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심리가 좀 작용을 했어요. 자, 두 번째, 투자 수요 차단. 이게 제일 핵심이죠. 자, 규제 지역의 비거주 목적의 대출 금지. 자, 이거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했냐? LTV를 제로로 잡으면서 자,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자, 규제 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거에 대한 대출을 다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자,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전세값하고 매매가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을 내 돈으로 다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특히 어디가 많이 심하냐?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가장 큰 타격을 받더라. 게다가 나는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9억이 넘으면은 자, 이것도 대출 끊어버리겠다. 1주택자라도 비거주 목적의 공시가격 9억 이상 끊어버리겠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공시가격 9억 이상 하는 아파트 시가 18억 하는 아파트죠. 강남 지역, 서초구 지역 아파트 집값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임대사업자 규제. 자, 8회 부동산 대책이 강력하긴 했는데 약간 빠져나갈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놨었죠. 자, 이 빠져나가는 통로, 임대사업자 규제에 양도세도 규제 안 받고 종부세도 안 받고 그리고 대출 규제도 안 받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8회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이 침체됐다가 다시 오르는 기미가 보니까 아, 빠져나갈 구멍 요걸로 집 사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는데 이것도 다 잘라버렸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투자 수요로 하려면 마음먹은 것 자체를 끊어버린 상태고, 자, 만약에 설령 투자했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거를 이제 우회할 통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만큼 9.13 부동산 대책 강력했거든요. 자, 그런데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래가 죽었다고 난립니다. 근데 저희 쇼킹 부동산에서 항상 이 거래량을 강조하는 이유가, 자, 부동산에서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 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게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인데 일반적으로 집값이 좀 급등하는 시기에는 1만 건 이상의 거래량이 나타나다가 자, 4월부터 8월까지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되면서 자, 거래량이 5,000건, 4,000건 후반에서 6,000건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 시기에 강남 아파트 이제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대부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면 다 마이너스예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0.18% 이렇게 나왔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매주 2, 3천만 원씩 팍팍 떨어졌죠. 자, 그래서 이 단기간 4월부터 한 7월까지 한 4개월 동안에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했더라. 4개월 만에 15% 하락을 했더라. 자, 부동산에서 거래량이 빠진다는 거는요, 매도자들의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면서 서로 급매물가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낮추더라. 반면에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매물을 다 걷어들이면서 자, 거래량이 부족한 시기하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결국엔 집값을 오르고 내리는 건 거래량이더라. 자, 그러면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어요.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자, 9.13 부동산 대책, 자, 9월 10일 이후의 조사를 보면은요, 상승률이 줄어들었지 여전히 상승 추세더라. 아직도 많이 오르고 있더라. 자, 왜 그러냐? 자, 8회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집값 바로 급락했고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됐던 2018년 4월 1일부터 집값이 바로 약세를 머무르는 통계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매도자들이 마음이 급하지가 않아요. 버티고 있는 매도자, 자, 봐라, 그동안 집 갖고 있던 사람들 안 팔고 버티니까 계속 올랐잖냐. 자, 이번에도 좀 주춤하다 다시 오를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 얼마나 있을까요? 자, 지금 거래량 보면은요, 10월에 6,593건. 자, 지금 날짜 기준으로 보면 1만 건 무난히 넘을 것 같죠. 와,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거래량이 여전히 터져 나가는구나. 서울 집값 계속 오르겠네.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하는 곳이 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10월 거래량 여전히 많다, 집 사라, 이런 식으로 뉴스 등록하는 데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이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자,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제 거래를 했으면은 보통 이제 본계약 체결 전까지 시간하고, 그리고 실거래가 30일 이내에 보통 일반적으로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이 거래된 것들은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거래된 거다. 그럼 언제부터 제대로 나올까? 11월 거래 건수부터 나온다고 봤어요. 자, 그럼 부동산 실거래 등록 언제 하나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은요, 자, 가계약금을 입금하면서, 아, 이 물건 내 겁니다. 자,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계약을 체결하는데 보통 일주일 이내에 처리를 해요. 근데 이렇게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는 경우는요, 공인중개업소에서는 계약이 파토날까봐 이걸 최대한 줄입니다. 자, 본계약 빨리 체결하시고 계약금 10% 입금하세요. 왜냐, 가계약금은 계약이 파토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아무리 가계약금을 많이 걸어도 실질적으로 집값이 뭐 단기간적으로 1, 2천만 원씩 오르면은 가계약금 포기하고 그냥 계약 파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집값 급등 시기는 가계약금 입금과 본계약 체결이 짧다. 자, 그리고 나서 현행법상에서는 본계약 체결 1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30일로 바뀌는 게 9.13 부동산 대책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이제 거래가 끝이 나는데, 자, 지금 본계약 체결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자, 9월 중반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오늘 날짜가 10월 한 17일 정도 되니까, 자, 이제부터는 이제 거래가 실거래가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한번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남구 아파트 지금 상승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자, 언론에서 이번 주쯤에서는 마이너스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아직도 호가를 높게 급매물가하고 한참 차이 나게 올리는 이제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상승세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강남구 아파트, 이제 대단지 아파트, 3,000세대 아니면 신축 아파트 거래량 얼마나 터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음마 아파트부터 살펴볼게요. 자, 음마 아파트 4,424세대인데, 자, 8월 거래량 이거 보세요. 엄청나죠. 이 아파트 금액이 16억에서 18억대인데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자, 9월에는 어땠을까요? 9월 초반에 1일부터 10일까지는 2건 거래됐고요. 그 이후에는 한 건이 거래가 됐는데, 자, 가격 차이를 보면은, 아, 얘는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거래된 거다, 아니면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가계약금을 넣은 게 그 9.13 대책 이 직후에 이제 본계약이 체결된 건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 거래된 건 하나도 없어요. 자, 9월 20일 이후에 등록된 건이 하나도 없고요.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한 건 또는 그 전에 거래된 걸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가 완전히 씨가 말랐다. 자, 이렇게 많았던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는데, 그것도 9.13 대책 이후에는 전혀 없더라. 자, 여기만 그러냐? 한번 재건축 아파트는 아무래도 9.13 부동산 대책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볼게요. 일반 아파트, 실수요자가 많이 거주하는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볼게요. 자, 보면은 8월에 거래량, 와, 엄청납니다. 공인중개업소 놓았어요. 자, 그런데 9월의 거래량을 봤더니 1일부터 10일까지 거래량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4건이 거래됐고요. 그 이후에 달랑 한 건 거래됐습니다. 자,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14억 9천에 거래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전에 8월 말에 15억 5천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가 14억 9천으로 한 마이너스 6천만 원 빠진 가격에 누군가 한 명 9.13 대책 이후에 사긴 샀어요. 그 사람만 사고 아무도 안 샀다는 얘기예요. 14억 9천에 누군가 사고 아무도 안 샀다. 왜냐? 9.13 대책이 보니까 이거 대출 없이 살려니까 힘들어 보이거든요. 집값이 오를 만한 대책이 아니었어요. 자, 그만큼 거래량이 빠졌다. 자, 그래서 음마나 도곡 레슬리나 실질적으로 거래된 거는 한 건밖에 안 보이더라. 자, 그럼 신축 아파트 한번 볼까요? 자, 강남 최고가 아파트 레미안 대치팰리스 1단지, 자, 청실 아파트 재건축한 아파트. 자, 이 아파트 8월까지 거래량 꽤 많았어요. 야, 한국 사람 돈 많아요. 자, 25억부터 거래량 22억 7천부터 무려 30
2억 7천까지 거래가 있었습니다. 뭐 다양한 평형이 있었지만은 자, 이렇게 고가 아파트 9월 들어서 거래량 27억 9천에 한 건 거래된 게 있는데, 자, 다른 전 가격에 비해서 보면은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자, 그럼 이건 아실 수 있어요.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가계약 체결하고 아니면은 9.13 부동산 대책 직전에 계약한 아파트다. 자, 그 이후에 거래된 거 없죠. 씨가 말랐죠. 자, 이 27억 9천만 원에 계약한 사람 전설이 될 수도 있어요. 전설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급등에선 저렴하게 산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하다는 거죠. 자, 대치 비도 아파트도 한번 볼게요. 8월에 4건 정도 거래됐는데 9월에 한 건 거래됐다. 그것도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없다. 자, 대치 비도 아파트 2435세대나 레미안 대치 팰리스 아파트 모두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래된 건 안 보입니다. 자, 역삼 레미안 아파트도 한번 볼게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실수요자가 많이 들어가는 2000년대 중반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보면 8월에 2, 4, 6, 8, 9건이 거래됐는데, 9.13 부동산 대책 직전에 한 건 거래됐고, 그 이후에도 한 건 거래된 게 보이는데, 자, 8월에 12억 3천에 거래됐던 게 59제곱미터가 9억에 14억 3천에 거래됐어요. 아무래도 이게 급매가로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그 이후에 거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매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거래가 별로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사요? 자, 그럼 강남 지역은 투자 수요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투자자가 빨리 빠져나가서 그러는데 다른 지역은 좀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강동구 지역 한번 볼게요. 자, 강동구 지역 이번에 집값 급등할 때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자, 9월 3일 기준으로 무려 1% 급등이에요. 이 정도면은요, 이 주에서만 전 아파트 단지 2천만에서 3천만원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상승률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0.03, 0.08%는 선방을 하고 있다. 자, 강동구에선 두 개의 단지만 보면 돼요. 고레일하고 고덕 롯데캐슬 퍼스트, 롯데캐슬 퍼스트 암사동.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8월 거래량을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여기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실제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9월 달 볼게요. 9월 초에 1일부터 10일까지 한 건 거래되고 나서 한 건도 등록 안 됐어요. 한 건도 등록 안 됐어요. 자, 이렇게 8월에 이렇게 거래가 많았는데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씨가 말랐어요. 아무도 안 사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호가는 크게 조정되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만 그릴까요? 죄송합니다. 자, 롯데캐슬 퍼스트 아파트 보면은요. 자, 와, 여기도 8월에 거래는 엄청나네요. 이거 다 등록 못한 겁니다. 자, 등록 못했는데 9월에 갑자기 줄어들어요. 9.13 부동산 대책 직전에 많이 줄어들어요. 이거는 롯데캐슬 퍼스트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9월 초에 집값이 너무 급등하니까 거래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호가는 급등했지만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자, 9.13 대책 이후에는 아예 거래가 씨가 말랐다는 거죠. 자, 보세요. 9월에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래 등록된 거 하나도 없고요. 10월에 최근 거래된 거 한 건 등록됐어요. 대형 평수. 자, 이게 싼지 비싼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던 거래량이 씨가 말랐더라. 한 건밖에 안 됐더라. 자, 이게 아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게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거래 급감이 심하더라. 자, 결국에는 이 고가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 수요,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사는 사람 아니면 힘들었는데, 자, 이게 2주택자부터는 이제 중과제도로 중과세를 때려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괜히 내가 갖고 있는 집까지 문제가 될 수 있을까봐 투자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빠져나가는 구멍도 다 막아놨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그나마 서울에서 올해 가장 잘 나가는 지역, 마용성 지역도 볼게요. 마용성 아파트 동향 볼게요.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지역 아파트 한 개씩 보겠습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와, 여기도 8월에 이거 거래 등록 다 못한 겁니다. 이렇게 많았는데, 자, 9월에, 자, 전용 84제곱미터 하나,
이후에 한 건씩 등록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시세를 조회해 보면은, 자, 913 부동산 대책 직전에 거래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나온 급매물 가격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8월 거래 대비 더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가장 비싼 가격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거래된 건수입니다. 자, 그 이후에 거래된 거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거래된 게 한 건도 없어요. 정말 8월이랑 9월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뉴스 따라잡기 했을 때 마포구 공인중개업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포구 지역이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가 이런 식으로 거래가 끊긴 적이 없더라. 자, 급매물이 나오는데도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있더라. 자, 지금 이것이 이런 통계에서 바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성동구 지역 볼게요. 성동구 뉴타운 텐제일 아파트 9월 거래량 이 정도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세대수가 1700세대니까 좀 줄어드니까 그래도 거래량은 많았는데, 자,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역시 약속이 난 듯이 씨가 딱 말랐어요. 자, 1일부터 10일까지 거래 건수만 4건 있고 그 이후에 아예 등록된 것이 없더라. 자, 그럼 용산구 가볼게요. 자,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번 집값의 하나의 계기가 됐죠. 제가 볼 땐 핑계예요. 자, 이걸 핑계로 집값을 올린 거예요. 용산구, 용산, 여의도 통합개발. 자, 용산구 지역 보겠습니다. 자, 코롱 2촌 아파트. 자, 거래량 봤더니 8월에 2, 4, 6, 8, 10건 정도 됐고요. 평균 거래금액 10억부터 15억까지 형성, 16억 2천까지, 대형 평수 16억까지 거래가 됐는데, 자, 9월에도 거래가 한 건 있지만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계약된 건수입니다. 15억 2천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등록된 건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잘 나가던 지역, 강남에서 하락할 때도 버텼던 마용성도 지금 거래는 씨가 말랐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공인중개업소에서 지금 9월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래된 거 아직 등록 안 한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 공인중개업소에서 실거래가 등록 바로바로 합니다. 왜냐, 이 이촌 코롱 아파트 전세 거래 보면은요, 벌써 10월에 2건 거래됐고요. 913 부동산 대책 9월 말에도 거래가 등록된 게 보이실 거예요. 바로바로 등록해요. 요즘 그렇게 늦게 등록 안 해요.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건 진짜 거래가 없는 거예요. 자, 한 언론의 보도로 한 마이너스 93% 거래가 급감했다는 표현이, 자, 여기서 티가 나는 거죠. 8월이랑 9월은 전혀 다른 분위기다. 자, 9.13 대책 이후에 부동산 수요층을 보면은요, 자, 무주택자는 청약하고 전세시장으로 빠지면서 전세가 약간 꿈틀댔지만은 제가 볼 때 이거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일시적 2주택 희망자도 관망이에요. 왜냐, 일시적 2주택 희망자도 지금 이제 갈아타는 집이 워낙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대출을 껴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상 앞두고 있죠.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자, 지금 집값이 지금 거래 라인이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일단 상황을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내 집도 2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부담이 돼요. 자, 투자 수요 볼게요. 실수요자, 뭐 얘네들이 아무리 많아, 실수요자 아무리 많아도 집값 급등 안 해요. 결국엔 이 투자 수요가 가세를 해야 되는데, 자, 투자 수요도 두 분류로 나눠지잖아요. 대출 없이 전세 갭 투자하시는 분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관망이나 포기로 들어가요. 왜 포기하냐? 전세 갭 투자할 사람 정도면 지금 기본적으로 내 집은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기존에 갖고 있던 내 집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솔직히 종부세 부담도 없고 양도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에 한 채 더 샀다가 골치 아파질 수 있거든요. 아예 포기해야겠다. 왜냐, 이 집 한 채 더 사가지고 돈 벌어봤자 양도세 내고 나면 솔직히 남는 것도 없더라. 반 이상 기본적으로 뛰어가는 불리한 게임에 뛰어들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관망을 한다. 일단 상황 좀 보자. 왜냐, 이 전세 갭 투자 들어가는 분들은 보통 시장 이제 가격이 좀 급등한 지역은 아니에요. 수도권 외곽 지역이거나 서울에서 좀 비인기 지역일 확률이 크거든요. 일단 강남 지역 분위기 보고 들어가자. 관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출 플러스 전세 갭 투자자, 이 사람들은 매수 불가예요. 시장 진입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아예 차단돼 버린 거고요. 이 사람만 남아있고 이 두 세대 분류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무주택 희망자는 이 사람들 좀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앞으로 로또 분양 노려야겠다. 지금 북일에도 뽑고 가멜도 뽑고 과천지식정보타운도 뽑으니까 이런 데 한번 지원해 봐야겠다. 그런 데는 분양가도 저렴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참여자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결론 내버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품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쉽게 말씀드리면요,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는다. 자, 이게 부동산 거품이에요. 자, 원래 가격에서 이만큼 뻥튀기 돼서 거품이 형성됐는데 이거 빠지는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 1년만 거래 끊겨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금방 꺼트려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